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강릉대도 아까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 경포대까지 갔지. 경포호까지 갔지. 경포호가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더럽게 깨끗해서 홍장의 고사가 나올 만큼 정말 예뻤어. 어디에 있는 거죠? 경포대가? 강릉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강릉대도 풍속이 좋다는 얘기예요. 절호 정론이 골골에 벌었으니 이게 뭐예요? 효자. 그 다음에 뭐 누구? 연령. 이런 것들이 마을마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괜찮은 동네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어디 갔어요? 여기 생각했는데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주관 이제 어디로 갔어요? 죽성루에 가서 50촌의 나른 물이 이제 뭐 왔어요? 지금 뭔가 물이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흐린 물이 태백산 그림제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어디에 한강의 목멱에 닿게 하고 싶다 이거죠. 누가 있는 곳? 한강 목멱산 누가 있는 곳? 임금 있는 곳. 자기는 어디에 있는데? 강릉에 있는데. 그렇죠? 그 물이 태백산 물이 어디까지? 한강에까지 누구 생각하니라? 임금. 무슨 지정? 연문 지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유교야 이 인간은. 자 보세요. 왕경은 유한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도 표현법 하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표현법이 뭘까요?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표현법. 이렇게만 봐도 되고 전체를 봐도 되고. 왕경은 유한하다는 건 왕의 명령은 끝이 있고 왜? 관찰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풍경, 금강산을 바라보는 또는 동해와 금강산을 바라보는 풍경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뭐가 되고 있다?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생각이 몇 개? 두 개. 하나는 왕의 명령을 받은 자신의 모습과 한 개인으로서 풍경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 거죠. 얘는 끝이 있고 끝이 없어요. 대조예요. 대조. 대조적 표현. 이래요. 유해도 하도할샤 객수 나그네의 시름도 둘 데 없다. 시름은 뭘까? 나 놀아? 아씨 이래? 놀아? 이래? 이거 되는 거예요 지금. 대조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들을 했습니다. 선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뭡니까? 무슨 사상? 도교. 개인이에요? 아니면 관찰사예요? 개인으로서 선사를 띄워내어 두로 향할까? 선이 누구죠? 사선. 찾으러 단원에 머물까? 그럼 계속 이제 뭐 하는 거야? 고민하다가 다시 놀러 가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 대조적인 것 영문 지정 말고는 넘기셔도 괜찮고요. 자, 청근을 하늘의 끝을 못 내보아서 망양 정자에 다시 올랐어요.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가뜩이나 노안고래. 여기서부터 직유적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묶으셔도 돼요. 가뜩이나 노안고래. 잘 보세요. 고래가 나왔죠. 지금 뭘 보는 겁니까? 바다 밖은 하늘이란 얘기예요. 또 하늘 밖은 무엇이냐 이거니까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망향정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뭘까요? 하늘과 바다가 만난 곳 뭡니까?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됐어요?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뭐냐 이거예요. 하늘, 왜냐면 하늘과 바다가 맞닿았죠. 근데 하늘이 쭉 있으니까 야, 저 하늘 밖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뜩이나 노안고래. 노안고래가 어떻습니까? 고래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안 생겼어? 고래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게 생겼잖아. 크면. 가뜩이나 노안고래 누가 놀래게 했건네. 붉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굴었대요. 그러면 여기 고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놀란 고래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누구의 모습일까요? 뭐의 모습일까요? 파도의 모습. 파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에 내리는 듯 5월 하늘에 백설 흰 눈은 무슨 일인고 보세요. 파도가 쫙 밀려왔어. 여러분 맨 마지막에 파도가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마지막에 파도가 딱 부셔지면서 뭐가 돼요? 은색으로 쫙 펼쳐지죠. 그래서 거품이 어떻게 돼요? 팍팍팍팍
터지죠. 그거요.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파도가 울렁울렁 왔는데 끝에 보니까 은산을 꺾어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산이 콱 꺾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육합에 내리는 듯 은산을 꺾어내서 팍팍팍 물방울이 터지고 5월 하늘에 백설, 이게 뭘까요? 파도가 터지면서 흰 물 거품이 팍팍팍 터지는 거를 백설은 무슨 일인고 이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파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겁니다. 아우 참 어렵기도 했네. 파도가 쳤다 그러면 될걸. 더럽게 어렵죠. 마지막입니다. 결산. 적은 덕 밤이 들어 풍량이 가라앉거늘 부상지척의 명호를 기다리니 서광이 천당에 배는 듯 숨는구나. 모르셔도 좋습니다. 주렴을 고쳤고, 주렴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 옥황상제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머리 사각형 해가지고 추렁추렁 하는 거죠. 그게 주렴입니다. 옛날 양반들 보면 이거 쫙 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주렴이에요. 주렴을 고쳐 꺾고 옥계를 다시 쓰며 계명성 독도로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백년아 한 가지를 누가 보냈는가.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진 세상을 이 남이 누굴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은 누굴까요? 이 사람의 신분은 관찰사죠. 그럼 이때 남에게 다 이렇게 멋진 걸 보고 싶다는 건 무슨 거죠? 유교사상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싶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유화주를 가득 부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달에게 또 물어봤어요. 다시 달과 말하고 있으니까 도교입니다.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문은 그 누구냐. 아마 만나보아서 옛날에 이 귀별을 묻고자 했는데 하니 선산 동행이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송근을 베어누워 붓잠을 얼핏더니 자 여기 보세요.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너는 원래가 하늘나라에 있는 신선이었다. 꿈의 이야기입니다. 환경경 일자를 어찌 그릇 잘못 읽어두고 환경경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경전이 뭐죠? 성전. 불교의 경전은요? 불경. 그 다음에 도교의 경전은요? 황정경입니다. 황정경. 근데 거기에 있는 글자 하나를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우리를 따르느냐 이거예요. 그 원래 자기가 뭐였단 얘기예요. 신선이었단 얘기예요. 아유 재수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적은 덕 가지 마오. 지금 표현법은 뭘까요? 둘이가 뭐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가지 마요. 화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 술 한 잔 먹어보세요. 이랬습니다. 누구랑 마실 술? 신선. 뭘 즐기기 위해서?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술입니다. 북두성 기울여 창의주 부어내요. 그 북두칠성으로 뚝 띄어가지고 술을 뚝 떴다는 얘기예요. 창의수에 부었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죠. 저 먹고 나 먹거늘 신선 먹고 나도 먹거늘 선어장 거누니 화풍이 습습하여 양익을 축혀드니 구만리 장공에 적이면 날아갈 만하도다. 아직도 도교입니다. 말 끝나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신선이 공중 옥소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신선 가버린 거예요. 여기 모르셔도 됩니다. 마지막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든 끝이 알리 명월이 천산만락 아니 비친 데 없다. 밑줄 칩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깊이를 모르거니 끝인들 어찌 알리 명원 천산만락이 아니 비친 데 없다. 그러면 꿈에서 깨어났죠. 보세요. 명월은 누굴 상징하는 걸까요? 임금이 무엇이 밝은 빛이 천촌만락 저 온 세상 모든 마을 말마다 무엇한 곳이 없다? 아니 비친 데 없죠. 그러면 뭡니까? 선정을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가 생략된 것이 있는데요. 요 뒤에 뭐가 잠깐 생략됐냐면 이 수를 먹었죠 지금. 근데 이 수를 여기다가 잠깐 옆에다가 빈칸에 적어볼까요? 생략 부분이 뭐냐면 이 수를 자기가 먹다 말고 누구를 먼저 주고 난 다음에 백성에게
백성에게 먼저 술을 먹인 후에 그 다음에 뭐 먹겠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먹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에게 술을 먹인다는 건 백성 먼저 먹고 그 다음 누구 먹겠다? 우리가 먹겠다죠. 무슨 정신입니까? 이것도 애민 정신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됩니까? 결국 꿈에서 깨니까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도교예요? 유교예요? 유교. 선정을 베풀을 임금의 선정을 베풀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나도 임금처럼 뭘 베풀겠다? 선정을 베풀겠다는 뜻으로 끝내는 게 관동별곡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고전에서는 특히 공문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퉁 치면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뭐가 유교와 도교의 갈등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중간에 분명히 문제를 풀겠다, 비문학을 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푼 이유가 시간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에는 그 유인물 마저 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삼위, 송미, 그 다음에 규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풀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유인물 다시 꺼내보세요. 순서를 거꾸로 했는데 유인물을 꺼내보시면 유인물 몇 쪽? 전 그냥 냅두고요.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430쪽이죠. 20번 문제부터. 그래서 우리 30번 때 문제까지 다 끝내버립시다. 자, 20번 기억 리을 중에서 함축된 필자의 밑줄. 내면 심리가 다른 것을 밑줄치고요. 내면 심리가 다른 것을 밑줄. 자, 민족의 존재의 의의가 가치로 부인하는 이른바 세계주의 밑줄이죠. 세계주의는 물질을 과중시하는 결과 밑줄치고요. 물질을 과중시하는 결과 그랬습니다. 분배, 공평, 인류, 평등의 글자 그대로 마구 삼키어 미래의 사회에서는 인류의 호말이 뭐죠? 털끝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어야만 한다는 몽상과 취심, 술주정입니다. 술주정이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이 아니하여 밑줄치고요. 우리는 그와 같이 아니하여 밑줄치고요. 인류평등의 대의를 중시하는 긍정하는 동시에 민족이라는 밑줄 칩시다. 차별적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부인하려고 아니한다. 이 평등의 차별 속의 평등의 영원상을 주철하지 못하는 게 뭐죠? 살피지 못하고 이런 뜻이죠. 한갓 그 일면만 가지고 절대의 진리같이 과장하는 것은 필내 반동사상의 상태로 곡을 바루어서 지게지남임을. 이게 뭘까요? 곡을 바루어서 지게지남임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곡을 바루어서 지게지남임을.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을 바로 뭐하다가 피다가 오히려 뭐가 다시 구부러진다는 뜻입니다. 한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지나친 게 오히려 안 하면 못하다라는 과유불급과 같은 말입니다. 면하지 못한다 하노라. 만약 우리 인류가 철두철미로 평등의 일면뿐이요 호말의 차별의 타일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는 마치 특성 없는 사막과 같아서 전연히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간 개성의 의의와 가치를 잃어버릴 터이니 이와 같이 가름이 과연 우리 인류 사회에 바라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인 걸 알겠죠. 리을만 뭡니까? 부정적인 거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른 것들을 약간 낮추어 부르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2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상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 답지 아전들의 부패 척결 세모 돌리시고요. 제도적 장치 미흡 밑줄. 두 번째 관리들의 토착 세력화 세모 치시고 아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밑줄. 세 번째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밑줄. 네 번째 실질적 업무 수행 능력은 중시되지 않았다 밑줄. 다섯 번째 행정사무에 익숙하지 못한 아전 밑줄 치시고 지방행정 피폐 밑줄.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약용 하면 뭡니까? 정약용? 아이씨. 정약용. 우리 얘기했잖아요. 평가와 비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고전에서 보면 고전 운문이 있고 고전 산문이 있고 현대에 보면 그거 꺼버릴까? 갑자기 놀랬잖아. 그런데 갑자기 뭐가 슉 나와서 기다려달라니까 기다릴까? 끄는 중 기다리십시오. 됐네. 현대에 보면 현대에 운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산문이 있죠. 자, 그렇다면 고전 운문의 비판 풍자의 대가가 누굽니까? 정약용. 산문은요? 박지원. 현대 산문은요? 재만식. 현대 운문은요?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그때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정약용은 어떤 시대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간리론이라 그랬죠. 그러면 정약용은 공무원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양반들,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사람이죠. 자, 한번 볼까요? 무릇 나라에서 공경, 대부, 사의 관직을 설치하고 공경, 대부, 사의 복록을 제정하여 우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밑줄.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밑줄 치시고요. 그 직책이 이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기회를 선발하고 치적을 고사하고 관등을 승진시킬 때도 당연히 백성을 밑줄치고요.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밑줄치시고 지금은 세모 그렇지 아니하고 밑줄. 이게 비판입니다. 백성을 제대로 다스린다 안 다스린다?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시부로 동그라미 시험하고 밑줄. 시족으로 동그라미 선발하고 밑줄. 경력 동그라미 화려함 살피고 밑줄. 당론에 엄준하고 급함으로 관등 승진 밑줄. 이게 바로 비판 의도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데 이르러서는 이것의 천한 일이다 하면서 아전 동그라미 치시고요. 맡겨서 밑줄.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한다.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누가 다스리지 않고요? 나라에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녹봉을 먹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 아전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때때로 한 번씩 와서 엄한 위험과 가혹한 형벌을 가하면서 간사한 아정은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 하니 이는 손님이 와서 주인에게 모욕을 가하는 셈이다. 만약 아전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끈이 끊어질 정도로 크게 웃으면서 우리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호통치느냐 한다면 밑줄 칠까요? 아전들의 간사함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몇 번입니까? 몇 번이죠? 2번. 다시 밑줄. 아전이 간사한 짓을 못하게 하려면 밑줄 쳐놓고 조정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밑줄. 오로지 시부에만 의거하여 뽑지 말고 행정사무에 익숙한 사람들을 현이 관리에 오르게 해야 된다. 밑줄 치고요. 몇 번? 1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행정은 누가 맡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전이 맡아 하고 있으니까 아전이 모든 걸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없애려면 뭐 해야 된다? 행정에 밝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9년이 피폐해지고 매우 교활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아전이 있을 때마다 이들을 지켜 다스리게 하고 나아서 진실로 성적이 있으면 의심 없이 공정을 제수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아전의 간사함이 금지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대대로 저들은 아전입니다. 밑줄 칠까요? 그 직책에 오랫동안 종사하였으므로 세력이 단단히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밑줄 칩시다. 몇 번일까요? 5번. 비록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를 걱정하게 된다. 이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 모든 아전들의 직책 가운데 중요한 자리는 한 고울에 10자리를 넘지 않는다. 이 10명을 지금 영리를 뽑는 법처럼 매양 몇백 리 밖에서 뽑아오고 또 그 직임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 왜요? 행정에 익숙지 못한 아전들입니까? 아니죠. 익숙한 아전들이 오랫동안 있으니까 관리도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거나 아니면 멀리서 아전을 뽑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전을 뽑더라도 어떻게 하지 못하게? 오래 하지 못하게. 됐죠? 요즘에 나오는 거랑 똑같죠. 무슨 법? 요즘에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 이해충돌법. 그런 게 있습니다. TV를 보면 나와요. 자, 갑시다. 23번.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요. 관찰과 이론의 관계가 항상 그렇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다. 밑줄 칠까요? 추론합시다. 그러나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나와 앞뒤는 서로 내용이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추론해봤을 때 어떤 내용이다? 관찰과 이론의 관계가 항상 어떤 적이다? 일방적이다라는 내용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뉴턴의 예를 들어보자. 뉴턴의 중력과 운동에 관한 이론을 발표하여 과학사상에 거의 유례가 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 당시 뉴턴의 이론도 밑줄 모든 관찰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이론을 근거로 예측한 달의 운동이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은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는 천문학자들에게 달을 관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밑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다시 관찰하도록 충고하였다. 밑줄 치시고요.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충고를 따라서 그의 관찰 방법을 수정하고 그 결과 밑줄 칠까요?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천문학자들이야말로 뭐가 되는 겁니까? 뉴턴의 이론을 반박하려다가 오히려 된통 당한 거죠. 그럼 뭐가 될까요?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인 격이 되는 겁니다. 24번 별표 치시고요. 다음 글에서 하루의 어원을 밑줄 제구하는 과정과 가장 가까운 것. 하루의 어원입니다. 한 예로 하루를 들어본다. 중세에서 이 단어는 휴지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 앞에서는 이거 원래는 아래 한자 발음을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뭐 하루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앞에서는 할리, 하를 등으로 나타낸다. 이 경우 학자들은 이보다 이른 시기의 이 명사가 단일형을 가지고 있으리라 추측하고 그것을 제구한다. 여기서 하루를 제구하게 된다. 이 제구는 다행히 제주도 방언의 지지를 받는다. 제주도의 늙은이들은 지금도 하를이라는 단일형을 유지하고 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는요. 이거 있죠. 이 발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 발음할 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글 이렇게 발음하죠. 제주도는 호운이라고 합니다. 호운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발음이 하나가 아니고요. 호운 나면서 이중적 발음이 납니다. 할머니들 발음, 할아버지들 발음에서는. 근데 저도 이 발음을 정확히 못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발음이 좀 다르긴 해요. 그게 썼었으니까. 됐죠? 그러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루를 찾기 위해서 뭐 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원을 찾아내는 방식이죠. 그걸 찾아보래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 1번 민호는 부둣가에 상어의 배를 가르는 장면을 보았다. 상어 뱃속에는 고등어가 있었다. 그 고등어 배에는 새우가 나왔다. 맞죠? 그러면 고등어가 새우를 잡아먹은 다음 상어에게 잡혀먹겠다. 시간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됐나요? 26번 갑시다. 다음 글에 근거하여 의병에 참여한 이거 좀 별표 쳐볼까요? 거기다가 이렇게 쳐봅시다. 여기다 좀 지우고 추론. 그 별표 치고 추론의 대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글에 근거하여 의병에 참여한 일반 백성의 심경입니다. 의병은 누굽니까? 그러면 의병 이꼴 뭐가 되는 거죠? 일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의병들은 의병의 특징 볼까요? 의병은 다른 말로 누구? 일반 백성이라는 거죠.
왜요? 문제 나왔으니까. 혈연 또는 지연에 의해 결연된 사이다. 의병의 특징이 뭡니까? 혈연 또는 무엇에 의해서? 지연. 피로 뭉쳐졌거나 땅으로 뭉쳐졌다 이거죠. 따라서 그들은 지켜야 할 공동의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뭐도 높았다? 결속력이 높았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뭐가 아니라 임금이 아니라 세모치시고 임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다. 그러면 얘들은 뭘 지키는 거죠? 가족. 반대 개념이 뭡니까? 임금이죠. 보세요. 그러면 임금이죠. 임금. 임금과 관련된 건 의병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일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임금과 관련된 건 혈연 지연과 연결이 안 됐겠죠. 결속력이 낮았겠죠. 이게 추론이에요. 하나를 보고 대조니까 다시 더 볼까요?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그러면 마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추상적인 반대는 뭘까요? 구체적 대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마을은 아니죠. 추상적 대상이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인공과 관련되면서 국가, 추상적이니까 마을일까요? 국가일까요? 국가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죠. 또 봅시다.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다. 백성들은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뭐 했습니까? 의병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조정의 명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하는 관군과 달리 누구의 명에 따른 거죠? 조정의 명에 따르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의병은 비교적 지역방위에만 충실했다. 무슨 방위? 지역방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방위일까요? 국가방위이겠죠. 또 일부 의병을 제외하고는 의병의 활동 범위가 고을 단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의병의 사이에 연합작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연합작전은 누굽니까? 연합작전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는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누구의 마음이죠? 백성의 심경. 그러니까 어디를 찾으란 얘기입니까? 여기에 내용이 아닌 것 이 말이죠. 지금 1번 관군에 들어가느니 어디 들어가겠다? 의병에 들어가겠다. 맞죠? 여기네요. 2번 나라를 지키는데 너와 내가 따로 있냐? 나라는 그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와 관련된 거죠. 그럼 얘는 정답이죠. 의병이 아니죠. 지금 3번 어디다 비출까? 내고장을 지키자. 내고장이 뭡니까 여러분? 마을, 지역방위. 4번은요. 친구도 많고 친척도 많은 건요. 혈연, 지연, 가족이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7번 다음 글의 전개 방식 거리가 먼 겁니다. 전개 방식 뭐부터 봐야 된다? 답지. 자, 1번 답지 뭡니까? 사례. 2번 답지 여러 각도에서 재해석. 3번 답지 묻고 답하는 형식. 4번 답지 통시적. 여러분 통시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통시가 된다는 것은 뭐가 흘러야 됩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통시부터 볼까요? 시간 흐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4번. 뭐 묻고 답하는 것도 눈에 보이겠죠? 묻는 거 있나요? 반복할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글은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해줘야 되죠. 3번 여러 각도에서 했다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각도에서 했다는 것. 물론 마지막 단락 보면 물론 혼자 놀기 현상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소외나 고독감과는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도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됐죠?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혼자 노는 것 유행 밑줄 치시고요. 괄호치까 이제부터 하루 종일 채팅과 게임을 하고 지하철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새벽까지 TV에만 파묻혀 산다. 이게 사례입니다. 혼자 노는 것의 사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거죠. 통시의 반대가 뭐죠? 통시적 이게 반대가 뭡니까? 공시적. 공시적은 같은 시간에서 이야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전라도 방언과 제주도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통시일까요? 공시일까요? 공시적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방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주도는 18세기에는 이렇고 19세기에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면 통시적 방법이 돼버리는 거죠. 아까 하루 같은 경우는. 전라도 사람하고 제주 사람하고 진짜 오리지널 사투리만 쓰시는 분들이 만나면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요. 특히 제주도 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제주도 분은 뭐 얘기하면 거의 막 외계인 출연 막 이렇게 뜰 거야 아마.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모르는 거 맞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번역이 안 돼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번역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아직 어린이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가끔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1년에 2번 정도. 제주도에 조카도 있고 이러잖아요. 사투리를 안 쓴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몰라.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여기 있잖아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저도 급하면 사투리 쓰는데 여기 말투를 계속 듣고 가잖아요. 가서 조카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투리입니다. 근데 자기들 안 쓴대. 되게 재밌어. 중간중간에 사투리가 나와요. 단어들도 있고 단어들은 자기가 쓰는 걸 알아. 또 억양이 있어요. 제주도는 억양이 있습니다. 억양이 가장 두드러진 게 경상도가 너무 두드러지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경상도는 성조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도도 이게 올림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뒤가 튑니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튑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게 그 억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늘 썼던 억양. 왜냐면 아직 그래도 부모님이 완전한 표준어 세대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세대고 계속 제주도에 살고 있다라면 억양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보고 자라고 듣고 하다 보니까 표준어를 쓴다 하더라도 억양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색한 표준어가 처음에 나옵니다. 보면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뭐 표준어 쓸 때 좀 어색한데 막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는 절대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뭔가 어색하다고. 그게 그런 거예요. 자, 갑시다.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 다음 글의 집필 의도와 무엇한 것? 30번 가기 전에 28번 먼저 갑시다. 여기가 안 했지? 다음은 어느 광고문의 일부이다. 밑줄 칩시다. 독자가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효과 밑줄 치시고요. 독자가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효과를 내려고 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말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밑줄 칠까요? 어린이의 건강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약속합니다. 밑줄 치시고요. 건강한 어린이 밑줄. 모유를 먹고 자란 어린이 밑줄. 괄호 칠까요? 모유와 같은 아기 분유, 한국 분유. 그러면 이게 계속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분유 이꼴 모유. 어린이가 먹어야 건강하고 그래야 미래가 있다 이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모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유 먹지 말고 이제 뭘 먹어야 돼요? 분유 먹어야 돼요.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여러분 분유 세대죠? 모유 몰라요? 물어보면 되지. 저는 이제 모유반 분유반인데 모유반 분유반이에요. 그러니까 소반 사람반. 동생은 소, 누나는 사람. 구분합니다. 어리다 보면 여기 분유통 분유 있잖아. 젖병 2개를 들고 다니는 사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자랄 때 어머니 말로는 제가 자랄 때 뭐 크게 키우는데 걱정이 전혀 없었대요. 아주 순둥이로 자라가지고 그냥 울면 그냥 분유만 주면 하루 종일 울지도 않고 애가 자라면서 그거 울지 않았대요. 그냥 사진에도 분유통 2개 들고 있더라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들고 돼지같이 뒤룩뒤룩 살쪄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우리가 어릴 때 이 분유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량아 대회라고 해서 뚱뚱하면 우량아 돼지였다고 보니까 나가라고 막 했는데 안 나갔다고는 하더라고. 우량아 대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못 먹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제가 분유 감당 안 됐다고. 그러면 그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먹고 싶었나 보지. 자, 30번입니다. 이제 다음 글의 집필 의도로 보기에 적절한 것. 자, 한번 봅시다. 장승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른 신앙 대산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개인에 의한 작품이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의 신에 대한 관념과 미적 감각이 어우러져 이뤄낸 밑줄칠까요? 공동신앙 작품 밑줄. 장승은 그러니까 뭐가 된다? 공동신앙 작품이다. 마을 사람들이 신에 대한 밑줄 칩시다. 집단 표상이 장승으로 형상화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세모 돌리시고, 그러한 집단 표상에는 마을 사람들이 밑줄 칩시다. 심성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 밑줄 치시고, 미술 작품이 작가가 가지는 미의식의 결과이듯이 장승도 마을 사람들이 그러한 의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동그라미 밑줄. 신관과 미의식의 결합 밑줄. 결국 장승이 밑줄 치실까요? 조형적 특성을 이루는 것이다 밑줄 치시고요. 자, 마을 사람들은 장승을 마을 입구에 세워서 잡귀의 침입을 방지하려는 뜻을 품는다. 그래서 세모. 장승을 무섭게 보이도록 만들려고 하지만 독하고 모질지 못한 그들은 원래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장승은 보통 독립된 하나의 나무 장승으로 흑단을 쌓아 만드는데 얼굴을 포함한 성체가 기형적으로 우스꽝스럽게 강조되기 마련이다. 누군가를 온몸으로 증오하고 저주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몹시 독해지지 않으면 실패한다. 착한 심성을 지닌 사람은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어도 무한정 그럴 수는 없다. 곧 세모 돌리시고요. 용서하고 마음을 풀어지게 마련이다. 잡기와 제액을 쫓는다는 장승의 실제 기능과 밑줄칠까요? 장승의 실제 기능과 모습은 어딘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집필 의도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승이 무엇? 역할이죠. 어떤 역할? 잡기를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이죠. 그러면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1번 뭐가 잘못됐습니까? 역사적 변청 과정이라면 시간이 흘러야 되고 통시적 과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고요. 3번은 서양 잡기와 우리의 잡기와 서양 악마의 본질적 차이, 서양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요. 4번, 우리 민간 신앙은 나올 수 있지만 서양 종교의 문화적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니은에 비추어 볼 때 기억과 가장 비슷한 방식의 광고는 그랬죠. 자, 광고에 쓰이는 어휘의 최근 경향은 밑줄 칩시다. 동음관계나 다의관계 등 단어의 의미관계를 교묘하게 활용한 언어 유희 동그라미. 언어 유희 동그라미. 언어 유희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니은에 비추어 볼 때 기억과 가장 비슷한 겁니다. 니은 한번 볼까요? 가는 사이다 음료 광고 문안인데 동음관계에 있으면서 동음관계 동그라미 의미와 문법적 지위가 서로 다른 요소들을 교묘하게 결합한 언어 유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이 초록 사이다. 이건 뭡니까? 언어 유희죠. 우리 사이 초록 사이 이런 식으로. 이때 앞에 사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초록 사이다는 뭡니까? 탄산음료겠죠 아마. 자, 그러면 비슷한 거 뭡니까? 유사한 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세상은 좁게 세계는 넓게. 아니죠 이거는. 두 번째, 그 우유가 그 우유?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탈 때는 달릴 때는 자유, 머무를 땐 여유. 솔빛, 솔바람, 솔레음, 솔싹, 추춤을. 이건 전부 진짜 솔빛 다 솔바람 같은 거고요. 광고통신이죠. 나는 ADS에, 뛰는 ADS를 위해 나는, 하나는 IM의 뜻이고 하나는 앞서 나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언제적 얘기를, 그쵸? 33번 바로 풀어봅시다. 제목이 뭐죠? 설. 얘기했죠? 설은 뭡니까? 앞에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밝히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끝에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교훈, 가르침,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이죠. 교훈, 가치, 깨달음을 주는 것. 몇 번에 있습니까? 3번. 따로 찍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34번 문제. 다음 입장에서 맞춤법의 재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적절한 것. 문자는 말소리에 비해 보수적이다.
말소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문자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같은 말이겠죠? 오랫동안 눈에 익숙해져 있던 표기법의 변화는 의식되지 않게 진행되는 말소리의 변화에 비해 일종의 개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결국 세모 돌리시고 애초에는 발음에 충실하던 표기법이 어느 사이에 밑줄 그 발음과 괴리를 일으키게 되는데 계속입니다. 이러한 문자와 말소리의 괴리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할 만한 것이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그러면 이 맞춤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거죠. 그럼 무엇과 무엇의 괴리가 있으니까 무엇과 무엇, 발음과 무엇의 괴리가 있는 거죠? 문자의 괴리가 있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 맞춤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그래서 우리 몇 년에 한 번씩 맞춤법 개정하죠. 발음 개정하죠. 바뀐 것들 많이 있죠. 작년에도. 대표적인 게 짜장면이죠. 왜 그거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는데 짜장면 발음할 때 자장면이라고 발음하는 건 KBS 뉴스 데스크 앵커밖에 없는데 계속 자장면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중국에서 아시 자장면 하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짜장면 하면 그래 그러죠. 맞잖아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지. 지금 발음의 문제를 하고 있는데 먹고 싶다라는 게. 35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 것들이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무엇까지 끝내고요. 가사 작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문법은 계속 얘기해서 문법은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그 국가직이나 이게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합시다. 하고 그 부분에 꼭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특강 형식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가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